번째, 정론지죠. 뉴욕타임즈, 인드라가 인정하는 정론이 있죠. 뉴욕타임즈와 함께 에포크타임즈, NTD, 코리아, 사회주의 페럼 기원, 몽골 박사 세월호, 이마트 동시성.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될 것 같네요. 그거 한번 보고요, 잠깐. 은혜리님, 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일 잘하면 검은급으로 떡상하고 제대로 못하면 떡락. 아니나 준석이는 잘 될 걸로 전 보여요. 네, 준석이가 되든 나경원이 되든 정권 교체는 불변이에요. 뭐 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뭐 정권 교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이쪽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흥행을 위한 노린 떡밥이고, 나경원이 되든 그 당대표로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준석이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국힘당 당대표 역할은, 발전민주당 당대표, 낙연이 보세요. 다 미션이 있는 겁니다. 준석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석이가 헛짓거리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헛짓거리만 안 하면 잘하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이름이 인드라고 했잖아. 준석이다. 준석이만 제대로 여태까지 명분은 알아서 이제 던져줄 테니까 구기본이 그냥 준석이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준석이만 잘하면 돼. 준석이. 그럼 잘하는 거야. 다른 거 안 바래.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인드라가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세훈이 형이 서울시장 되면 인드라가 다른 거 안 바래요 하면서 뭐 재개발 그런 얘기 뭐 한마디 했잖아. 딱 우리인데 인드라가 준석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 기대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냥 준석이만 잘하면 돼. 뭐 역사에 남는 당대표 이런 거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하던 가락으로 쭉 가면 돼. 신경 안 써요. 정권 교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준석이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되고 한 1, 2년간은 잘 나갈 걸로 봅니다. 근데 준석이처럼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호남 출신의 이렇게 의원이 하나 자살했잖아요. 몇 년 뒤에 준석이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 능력에 비해서 감투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경우였거든요. 원래 인드라 볼 때 유승민도 자살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니까 조심하면 돼. 너무 과욕만 부리지 마.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빅터는 어디 있었나? 소련편에서요. 빅터는 대학생 졸업하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 곧바로 스페인 내전 당시 1935년대 무렵에 스탈린에게 편지를 쓰죠. 스탈린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냐면은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파리로스차일드가 사망함에 따라서 공백이 생겼고, 스탈린이 그때부터 갑자기 소련 내에, 소련 공산당 내에 있던 프리메슨과 유대인 계열을 숙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긴급하게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책임을 지고 스탈린에게 충성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어디 있었나? 당연히 영국에 있죠. 영국 정보부에서 활약했습니다. 빅토르 로스차일드 가족들은 다 영국에 있었습니다. 소련편? 당연히 들었고. 그 다음에 숙청했지, 유대인이 씨가 마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유대인은 자기 형을 팔아가지고 살아남았죠.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 스탈린 시대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그런 애가 유대인인데 자기 형을 팔았어요. 형을 대신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았어. 없던 죄를 형한테 뒤집어 씌우고, 형은 아무 반역 혐의가 없었는데 형이 스탈린에게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고해가지고 형은 죽고 스탈린에게 총살당했나?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았어. 그게 그런 게 발족정은 세계고 스탈린의 세계고 레닌, 트로츠키, 쿠바, 카스트로의 실상이에요. 실상. 인간 도살자들의 세상은 야만의 세상이에요. 야만의 세상. 그걸 막 포장해가지고 책으로만 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지적인 대화가 나오고 품격 있게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오인하고 있는데 야만적인 세상이다. 스탈린 시대 때만 봐도 알아요. 자기 형을 팔아먹었어. 설사 스탈린에게 반역해서 총살가면 모르겠는데 친형제인데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유대인이 형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스탈린에게 반역죄 뒤집어 씌워서 형을 죽이고 제가 살아났어. 모택동 인간 도살자 시대 때 또 어땠어요? 홍위병들이 자기 엄마 아빠 형제를 팔아먹고 출세했잖아. 그 출세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지도 저기 뭐야 10년 동안 농촌에서 토고 생활했지. 그게 야만의 세상이다. 이게 야만. 상당히 인권이 없어요. 야만. 파시즘의 세상. 그래서 빅토르 스찰드는 당대 세계 전략상 너 어느 쪽에 쓸래 했을 때 자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소련을 계속 파리 로스차일드처럼 당대 구모 형제가 스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빅토르 스찰드한테 젊은 막 대학교 졸업한 차기 구범 형제한테 당신 미국을 식민지로 삼을래? 아니면은 소련을 식민지로 삼을래? 그때 자기는 소련을 지경지로 삼겠다. 그래 구범 형제가 그래 너 지경지로 영지로 소련 줄게. 그렇게 선택해서 스탈린에게 충성편지 쓴 겁니다. 빅토르 스찰드가 당대 구몬 형제인 버트란트 러셀한테 허락받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 프랑스군의 군자금은 어느 세력이 지원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프랑스 초반기에는 나폴레옹 군대는 약탈 경제였죠.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그 혁명 세력들이 재정을 파탄시키는 바람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재정부라고 하죠. 총재정권 CS 얘가 딱 보니까 나폴레옹이 약탈해가지고 가져와. CS는 좋은 거죠. 나폴레옹이 조건 달라. 그러니까 CS가 내 재산만 보장해주면 당신에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주겠다. 이게 나폴레옹 쿠데타예요. 그래서 CS는 여생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았죠. 나폴레옹이 재산을 보전해줬기 때문에 이후락 같은 삶을 살았죠. CS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폴레옹의 초반기는 약탈 경제였고 로스차일드 재산은 숨겨져 있었고 그건 뭐죠? 당시에 나폴레옹 정부 때는 프리메이슨이었죠. 파리 동반, 대동방 로치, 프리메이슨. 당연히 베어링 계열이죠.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때 활약한 상인들이 대부분이 프리메이슨이었어요. 프리메이슨들은 나폴레옹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베토벤도 처음엔 나폴레옹을 지지했잖아요. 영국에서는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집권하니까 영국 프리메이슨들이 일어났잖아. 영국도 나폴레옹을 황제로 떠받들자. 영국도 나폴레옹 식민지로 만들자.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그거를 에드먼드 버크가 나폴레옹의 프리메이슨은 잘못된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쓴 거고. 그래서 진정된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폴레옹 그러니까 이제 베어링 가문에서 구몬에서 위기감을 부르니까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약탈 경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폴레옹 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루이지애나 미국
땅이었던 누이제나 매각해라. 우리한테. 너네 보면 체제 안정자금 주겠다. 지원하겠다. 저리로. 그래서 나폴레옹이 누이제나 매각했고. 그렇죠? 그걸 베어링 가문이 먹었잖아요. 뭐 명색은 제퍼슨이 한 거지만 제퍼슨 돈 한 푼 없었고. 자, 그리고 또 나폴레옹이 유지되는 것이 베어링 가문에게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의 프리메슨 애들 키워주고 경제전쟁은 15년 동안 벌인 거고 한 거죠. 러시아로 진격하라 그렇게 떡밥을 던진 것도 베어링 가문이죠. 말하자면 나폴레옹이 왜 저거 안 되는 거 알면서 갔냐. 안 그러면은 나폴레옹 경제체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간 거죠. 간단히 얘기했어. 이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진격은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진격해야만이 뒷돈을 대준다는데 어떡하냐. 베어링 가문, 황제 가문. 그래서 간 거예요. 베어링 가문이 돈 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 때 프랑스 최초의 중앙은행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 중앙은행 설립이 누가 관여했겠어? 베어링 가문, 프리메슨이 해준 거죠. 그래서 영국도 살고 프랑스도 살고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얼마나 쉬워.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나폴레옹 시대를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는 건 전 세계 인드라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9번론은 설명이 많이 잘 돼요. 쌈박하게 정리가 됩니다. 유대인하고 상관없어요. 나폴레옹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나폴레옹 시대 때까지만 해도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냥 돈 많은 졸부였을 뿐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로스차일드 가문이 숨겨져 있던 재산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이렇게 뇌물 바쳐가지고 귀족작이 받은 다음부터 서서히 영향을 키웠지 당대 구호 황제 가문은 베어링 가문이에요. 유대인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게 유대.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 시대 때 그냥 쩔이었어요. 신경 안 써도 돼. 음모론에서 무슨 미국 전쟁 때, 나폴레옹 전쟁 때, 미국 독립전쟁 때, 그 다음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에 로스차일드가 관여했다. 딱 구라야. 역사적으로 사실하고 팩트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구랍니다. 프리메슨이 만든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든 미국 독립이든 무엇이든 1815년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는 베어링 가문과 프리메슨이지 유대인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돈 벌었다. 로스차일드 가문. 돈을 숨겨가지고. 그거면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할게요. 인드라 블로그에 분명히 있는데 인드라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세요. 나폴레옹 시대, 베어링 가문 보시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챗 베이커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주세요. 그 다음에 기민당, 메르켈 전당의 부활, 총선 앞둔 마지막 지방선거 기민당 승리. 기민당하고 네타나하고 같이 갈 줄 알았더니 엇갈렸네요. 메르켈은 살고 메르켈은 어차피 은퇴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독일과 유럽과 이스라엘까지 걸쳐져 있는 데서 사활적 이해는 말하자면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유대인의 본부는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핵심은 독일에 있구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냐하면 메르켈 정당은 살고 네타나후는 아웃됐잖아. 미국 유대인은 따로 놀고
그 외에 미국 외에 유대인 세력은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드 TV의 발행과는 달리 유럽에 있다, 독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스라엘, 이번에 드디어 네타냐후가 물러나네요. 요거 이스라엘 정당 구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당은 과거 인드라가 강조했던 세계 최초로 박정희 정부를 승인한 정부가 이스라엘 노동당 정부입니다. 인드라가 강조했죠. 그리고 이 노동당 정부는 좌파쇼 정부가 아니라 좌파 정부입니다. 강령의 노동당 강령에 막스 레닌주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좌파쇼 정당들이 니네들이 무슨 좌파냐, 막스 레닌이 강령 하나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한 개도 없다, 좌파 정부예요. 이스라엘 노동당은 인드라가 인정하는 좌파 정부입니다. 막스 레닌주의가 강령에 없어요. 인드라가 인정하는 좌파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소수당 됐죠. 근데 대통령은 이스라엘 노동당에서 나와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노동당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정치는 유언 내각제인데 대통령은 노동당한테 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건국한 주요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 노동당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노동당 세력이 이스라엘 건국 세력이에요.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김구와 이승만이죠.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 그러니까 대통령직은 외교, 국방,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 집은 건국의 공로 인정해줄게 이러면서 이스라엘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 후손에게 대통령직을 주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참고해야 된다. 김구 선생 후손들에게 통일 연방 대통령 자리 줘야 된다. 이런 거 인드라가 강조하잖아요. 김구 선생 후손들, 이승만 대통령 후손, 박정희 대통령 후손들에게 대통령 자리를 줘야 된다. 연방 대통령. 실권은 없죠.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권은 이제 우파가 잡는 거죠. 네타냐후가 우파였잖아요. 이번에도 네타냐후만 빠지고 12년 했으면 많이 했잖아. 10년 했으면 원래 주체가 되는 건데 네타냐후가 안 나가겠다고 버텨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고, 네타냐후가 됐으면 이제 이스라엘 정치도 평화가 오는 거죠. 네타냐후가 버틴 거예요. 10년 동안.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고 버틴 거지. 12년 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충분히 했으니까 물러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권을 잡은 위에는 위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우파가, 대통령은 이스라엘 노동당이.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스라엘 대통령이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순혈주의를 강조했어.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결혼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천연병이다. 이거 완전 인종차별에 이 정도면 저 히틀러 발언하고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 노동당 당수를 했어. 국유본이 이런 사람을 좋아해. 다시 말하면 국힘당이면서 말하자면 좌파 아젠다를 던지는 우파 대통령이, 우파 주요 정치인이면서 좌파 아젠다를 던지고, 좌파 출신 대통령 후보인데 우파 아젠다를 던진다. 박용진이 뜨고 줄서기가 뜨잖아.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국유본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노동당 당수까지 한 사람인데 유대인하고 비유대인 결혼을 천연병이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어권에서는 아이작으로 부르는데요. 아이작 뉴턴처럼 그냥 이삭이잖아요. 이삭. 예,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구약에 나온 유대인들 이름을 그냥 불러요. 그래서 한국의 철수, 예, 예, 뭐 정의 이런 것처럼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이삭. 예, 다 구약에 150, 한 인물이 얼마 안 됐잖아요. 구약 이름들이. 그냥 다 그렇습니다. 헤르조그라는 성은 헤르초크라고도 하는데 독일에서 흔한 성이에요. 예, 귀족성은 아닙니다. 무슨 재산 지키는 그런 거 해서 예, 헤르조그라는 독일에서 흔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슈케나지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 인드라는 이쪽에 국위본론에 좀 이렇게 많이 오래도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저렇게 유대인 이름을 들으면 이분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슈케나신가 아니면은 이쪽 스페인인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